우등생이십니다. 자꾸 하니까 용주주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현재 기준이 좀 잘못되어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용주TV 강수입니다. 오늘 또 귀한 손님 모시고 성공투자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건물주 아니에요. 예비 건물주. 아직 등기를 못 치셨죠. 그래서 네, 아직. 예비 건물주입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을 20년째 하고 있고 용주주 카페에서 닉네임 100호 수강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 직장 생활을 20년을 하셨으면 젊으신 분은 아니신데 그러면? 네, 40대 중반입니다. 40대 중반이시구나? 네. 예, 그럼 저보다 젊으시면 젊으신 거죠. 그럼 용주주 수강생 몇 기신가요? 저는 평택 정규반으로 해서 18기. 18기면은 3월달에 들으신 거 아니에요? 저 얼마 되지 않았고요. 3월 달에 들었고 지금 한 2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거 엄청 빠르시다. 아, 네. 2달 만에 건물을 사셨으면은 남다른 능력이 좀 있으신 건가? 한번 또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계기로 수강을 하게 되셨나요? 계기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우선 용주주 대표님을 너튜브를 통해서 먼저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관심으로 대표님이 TV를 다 봤다라고 하고 그걸 몇 번이나 반복해서 그래요? 봤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이 그 당시만 해도 한 5,000명도 안 되는 채널인데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제가 알고리즘에 떴겠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전에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어떤 거예요? 갈망했던 분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선은 제가 이 갈망했던 부자를 몰랐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땅 또는 아파트, 뭐 오피스텔, 주식도 많이 하시고, 네, 주식도 비트코인 포함하고 많이 하시고, 예. 그런 것만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것만 조회해가지고 그런 거 많이 봤었습니다. 많이 보셨었구나. 예. 우연찮게 제가 보게 되었어요. 평상시에 내가 많이 궁금해했던 것들인데 생각했던 것들인데 이런 걸 알려주시네? 라고 해서 네. 그때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거 건물 사신 거 말고 그 전에 자산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제가 갖고 있던 건 일단 아파트, 방이 듣기 전에 2채 있었어요. 그냥 하나 있으시고 그냥 하나 정도 투자용으로 사신 네, 거고. 맞습니다. 다 차익형으로 해서 전세로. 또 있었던 게 제가 재건축을 좀 바라봐서 빌라도 좀 예. 했었고 또 할 게 없나 싶어서 봤더니 땅도 좀 또 했었고요. 남들 하는 건 다 한 번씩 네, 한 번씩 다 했어요. 다 해보셨네. 그래서 성과가 좀 어떻게 생각보다 이게 너무 안 좋았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게 마이너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마이너스 본 것도 있으시고 네. 차익 조금 나신 것도 있으시고 뭐 이렇게 되신 거죠? 네네. 평택 중에 어느 곳에 투자하셨는지. 평택에는 서정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투자하게 됐습니다. 그럼 거기가 제가 말씀드리는 A존, B존, C존 중엔 어디 존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저는 B 플러스 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어느 날 임장을 다니고 하니까 네. 이제 부동산 중개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좋은 물건이 있는데 네. 한번 보면 어떻겠냐라고 하셨고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화를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전화를 드렸고 제가 이제 퇴근 후에 집에 가서 확인하고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집에 가서 딱 봤는데 아무래도 용주주님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준을 좀 갖고 있던 게 있었는데 그렇죠. 저는 주택은 2012년 이전 건물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방은 15개 이상이어야 되겠다. 네. 그런 어떤 나만의 원칙이 딱 있었던 거네. 있었죠. 그것은 그게 못 미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보고서는 둘 다 미달이네. 그죠? 그래서 연도도 너무 어리고. 맞습니다. 그래서 왠지 손해볼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에 약간 그런 두려움에 다음날 전화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접었는데 계속 이제 머릿속에 맴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습 차원으로 해서 이제 제 와이프를 데리고 그 현장을 이제 그날 이제 주말에 가서 봤습니다. 임장을. 아내분은 또 이런 거를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동의하시는 상황은 아니죠, 아직?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같이 함께 해주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용주주 코스프레 하냐? 라는 식으로 항상 이제 한기를 흘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아내분도 제 구독자신가요? 현재는 회원으로 가입해서 지금 이제 유료 회원까지 하시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 그럼 보러 가셔서 아내분이 보시고서 어떠셨어요? 우선은 이 건물을 보니 외관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깔끔하고 그리고 앞에 전면으로 볼 때는 약간 좀 좁은 듯한데 뒤쪽으로 보면 쭉 빠져 있는 것이 또 커 보이고 하니까 와이프가 일단 그거에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우선 와이프는 건물 외관으로 마음에
드렸습니다. 건물 투자하는 거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었는데 또 보시니까 또 마음이 변하신가요? 네. 제가 보통 아파트나 이런 투자는 쉽게 잘 하는데 처음부터 건물 투자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건물 같은 거를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그럼 지금 사시는 게 다가구의 다세대예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인가요? 네,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구독자님한테 다가구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으로 나눠진다면은 다가구 주택은 이제 등기가 하나 나와서 주인이 한 분이신 거고 다세대 주택은 이제 아파트처럼 세대마다 따로 등기를 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우성생입니다. 제가 설명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등기권리증이 각자 나오는 걸 사셨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가구하고 다세대가 유리한가요? 제가 봤을 땐 다세대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유리한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매매는 쉬운데 그때 따라 붙는 것이 지금 세금입니다.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게끔 돼 있는데 다가구 같은 경우는 통매매 가격에서 곱하기 몇 프로 따지고 그렇죠. 다세대는 그 통매매 가격에서 나누기 방수를 해가지고 하다 보면 1억 이하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억 이하가 되면 취득세가 특혜를 받아서 1.1%를 내게 돼서 취득세가 현저히 좀 약간 30% 정도까지 떨어지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다 배웠습니다. 이거 공부 아주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알아보셨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건물은 실제 다가구같이 생겼잖아요. 다가구같이 생겼는데 다세대였던 거죠. 다세대이기 때문에 방이 다가구보다 더 많이 지어진 거죠. 그죠? 근데 거기가 B존이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B 플러스 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A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각자의 기준이 나는 B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A존, 그러니까 약간 뭐 서로 유하거나 좀 타이트하고 이런 차이지, 그렇게 비슷한 거잖아요. A존이나 B 플러스나 비슷한 맞습니다.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히 건물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우선 건물은 이제 4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1층은 상가가 한 근린생활 스위스 1개가 있고 2층에는 방이 4개가 있고 3층도 4개 그리고 4층에는 3개로 해서 총 12개로 다 원룸이고 하나만? 네, 다 원룸이고 하나만 상가입니다. 총 원룸이 11개인데 그 중에 2개는 투베이구죠. 투베이하고 투베이는 투룸은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몇 년식이에요? 2017년식입니다. 2017년식. 그러면 새 거죠, 뭐. 그죠? 새 거죠. 근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 건물이 나는 15개, 2012년도 이하. 근데 2017년도에 15개도 안 되잖아. 네, 맞습니다. 근데 가서 혹인 거예요, 그냥? 그런 기준이 완고하게 있던 사람이 왜 그거를 사겠다고 다시 결정하신 거예요?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지역이었습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B 플러스 존이라고 생각을 못 해봤고요. 한 C존? 뭐 그럴 거라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용주주 수익률 기준으로 한 10%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좀 과했던 거죠, 기준이. 근데 제가 임장을 그 와이프랑 가서 그 건물 앞에서 한 3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뭐 했어? 기도했어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이 건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거기서 공부를 했구나. 네, 거기서. 여기에 교통망, 여기 지역.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보니 현재 기준이 좀 잘못되어 있었구나. 내가 만들어놓은 커트라인들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내가 좀 더 이거를 좀 변화시켜야겠다라고 해서 변화시켜봤더니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건물이었던 거죠. 집에 가서 이제 계약서 보여주고 하셨을 거잖아요. 그리고선 이제 아내하고 어떤 대화 나누셨어요? 기쁨의 샴페인 한 잔을 마시면서 그래요.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용주주 강의를 듣고 와서 와이프한테 설명하는 그런 과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아내분이 싫어하시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계속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자꾸 하니까 용주주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용주 TV님 동영상을 틀기 시작하거든요.